안녕하세요. 고상철 테레비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고상철입니다. 부동산 강의, 실무, 디벨로퍼, 공법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박동희 대리님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주셨는데 궁금한 거에 대해서 풀어주는데 처음에는 합격수기보다는 불합격수기가 어떻겠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때 좋은 것 같다. 남들이 어떻게 해서 합격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좀 잘못을 했는지 내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안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블로그 몇 개를 한번 검색하면서 읽어드리고 이분들이 뭘 좀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평가를 내리기는 그렇고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핸드폰 들어가서 블로그에서 불합격수기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이제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상세한 불합격수기. 이게 이제 정말 구체적인 것 같아요. 나는 상세하게 불합격 후기를 남겨보려 한다.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많네요. 메가도 있고요, 도 있고, 책도 있고 다 있으신데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공부하는 김에 자격증 시험 응시해 보기로 했다 해서 시작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4년제 나온 전형적인 문과생이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습관도 있는 삶을 보내고 있어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답니다. 이분도 그러면 4년제 나오셨고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진 않았던 분 같아요. 근데 너무 직장인 동차하는 게 단기 합격하는 거가 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낯선 법 과목 또 법과 사회 한번 안 들어본 상태라 정말 생소하기 그지없더라. 학계로는 약간 사문 같은 느낌. 민법을 진짜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다. 심지어 꽤 규칙적으로 사는 편이었지만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였다. 공부 기간은 갑자기 누웠다가도 뭔가라도 해야겠다 벌떡 일어나서 동생을 꼬셨는데 결제한 날짜가 보니까 7월 중순이에요. 이분도 이제 좀 늦게 시작하셨네. 그래서 공부를 실제적으로 한 날은 3개월 정도였는데 진짜 결과적으로 막판 한 달은 꽤 열심히 했고 개념 인강 보고 예상 문제집 풀고 단원별 기출 풀고 회차별 기출 다 풀었으니까 상당히 공부에만 집중하셨네요. 일주일 내내 모의고사 봤을 때 넉넉한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60에서 70이 모의고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 60, 70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평균 20점 나오던 분도 합격자 모임 와서 내가 어떻게 왔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합격해서 왔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서 갑자기 미안하더라고. 난 그분이 불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합격해서 오셨는데 맨날 잠만 잤거든 앞에서. 근데 이게 마지막 정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학계로는 60점, 민법이 52.5점의 간발의 차이로 불합격하였다. 3개 더 틀렸네요, 민법에서. 준비하기 전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이런 실패를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단기 합격 후기나 사이트 홍보 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단기 합격, 직장인 동차 합격 이런 이야기 너무 쉽게 하지만 그 모든 시험에 해당 가능한 몇몇의 이야기고 그게 당신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 법 과목을 처음 보는 사람은 상당히 생소한데 심지어 한자 공부를 꽤 한 편이라 용어 이해하는데 시간을 그리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이 문장을 보고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워낙 이 코인 업계라 용어가 장난이 아니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 너무 많았고 마음의 준비 아니면 손발 부진할 준비를 필요로 하겠다라고 썼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들은 시험에 압박감이 오면서 마무리 정리를 못했던 게 아마 문제점이라고 보셨고 합격 수기는 너무 많이 봐서 부럽기만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빨리 했었으면 좋지 않겠냐 마무리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인강으로 공부했더니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불합격하는 데에 문제가 됐던 것 같다라고 했고 합격 후기에 속지 말고 이런 불합격 후기도 한번 읽어봐라 하고 쓰셨네요. 좀 가슴이 좀 아프긴 한데 올해 꼭 합격하셔서 제 강의 혹시 듣고 있다면 제가 꼭 올해는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30일에 공인중개사 동차 불합격 수기예요.
동차 불합격수기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평균 62.5로 1차는 합격했어요. 민법 65점, 그리고 개론이 60점. 1차는 합격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2차만 하고 계시겠네. 2차, 평균 55점인데, 공법 과락, 광탈, 이렇게 써있는데, 중개사 72.5. 공법 진짜 아깝네. 37.5점이에요. 하나 더 틀렸어요. 평균 점수는 잘하면 3번만 올리면 됐을 텐데, 이거 너무 아깝네. 공부기간은, 이분은 대단하신데, 55일 했는데, 민법은 65점, 개론이 60점으로 1차는 합격을 했는데, 솔직히 2차는 55일에서 공법과락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볼 때, 이 점수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7.5점도 잘 나온 거예요, 이거. 중개사법은 72.5. 자, 55일 남았는데, 중개사법 75점, 2점이 나왔으면 상당히 열심히 하셨죠. 다른 분들은 80에서 90을 받아야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다 했는데, 이분이 72.5점이니까, 만약에 8점을 맞았으면, 공법에서 하나 더 맞으면 합격인 거예요. 그럼 55일 만에 합격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4번에 부동산 공법을 써놓으셨는데, 도대체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고 1도 안 외워짐 이렇게 썼습니다. 1도 안 외워지고 뭘 안 외워져. 외워졌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외웠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는 전체의 10분의 1 한 것 같음. 비록 꽈락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잘 찍었음. 잘 찍은 거예요. 알고 푼 게 3문제랍니다. 40문제 중에. 솔직히 이 과목 너무 개노잼이야. 유유유 했는데 저를 못 만났어요. 만났으면 공부만 쓸 수 있어요. 공시법은 오직 지적법만 했고, 가성비 좋은 과목으로 등기법은 좀 약간 제꼈습니다. 그리고 세법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앞부분만 보고, 얘도 알고 푼 게 없대요. 그냥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찍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5점이 나왔네요. 총평 및 반성인데, 이번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까지, 많이 남았는데, 2차 공부는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히고, 공법은 제발 외워주세요. 제발 외우세요. 이거는 암기하면 되게 쉬운 과목인데 못 외워서 틀린 게 많고, 그리고 공법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암기 꼭 하자.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건 암기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이해는 되더라도 암기가 돼야 답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를 못 찍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지가 나왔는데 실제 시험지 보시니까 진짜 37.5점 15개라고 돼 있어요. 이거 꼭 올해 합격했으면 좋겠다. 합격하세요. 자, 마지막인데요. 은장님이라고 해서 2020년, 이분은 좀 방황을 하고 오셨나봐. 11월 9일날, 한 일주일 정도 넘게 방황하셨다가 불합격수기를 쓰셨는데, 10개월 동안 시험을 겪었던, 가로 열고, 나도 합격수기 쓰고 싶었다고! 이렇게 써놨네. 이번 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합격수기를 자주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야 당연히 나는 합격할 줄 알았기 때문인데, 10개월이 지난 후 보니까 정말 오만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을 다시 준비할 때 이러한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실패 과정을 글로 이건 되게 자세하게 썼네요. 정리해보기로 했다. 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이게 도움이 됐을까봐 내가 생각하기에 불합격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거를 1, 2, 3, 4로 정리하셨어요. 1. 내 자신을 너무 믿었다.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찍어도 맞는다고 찍고 자신감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내가 너무 믿어서 공부를 덜 했다라고 쓴 건데 저는 마지막 남은 시간 나를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2번은 맞아요. 성실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하루에 몰아서 하는 습관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틀 쉬고 막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1차만 할까 2차 동차할까 막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세 번째,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 내가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못 알아듣던 거는 이분이 느낀 거 그거 같아요. 공부는 내가 하던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 간에는 이유가 있어요. 스타일이 있거든, 걔가. 근데 나는 서울대 아니거든요. 그럼 남들이 왜 잘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는데 내 주관만 갖고 너무 하는 것도 아니야. 남의 조언도 들을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쓰신 게 기출문제를 주구장창 분석만 한 거. 그쵸. 제가 그랬잖아. 기출문제는, 민법은 기출문제, 개론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지만요. 공법은 기출문제 중에서 나오는 부분은 또 나오지만 안 나오는 건 아예 10년, 20년 동안 안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주구장창 보면 안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잘부라는 거를 제가 20년 강의하면서 10년 차 될 때쯤에 만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든 합격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거였는데 그게 도움이 좀 됐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올해 제 수업을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배속해서 들은 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한 바퀴를 듣고 난 다음에 배속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배속으로 들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 집중이 되긴 되겠지. 근데 놓치는 게 생겨서 처음 한 바퀴는 정속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속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한 바퀴 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좀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1.25에서 1.5배속으로 듣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진도를 빼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직강으로만 수강했던 것. 이게 친구들하고 좀 노셨네. 그렇죠. 인강으로 하면 외로운데 친구들하고 좀 노셨어요. 친목도 도움이 되는데 적정한 선에서의 소주 한 잔은 도움이 되겠는데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내년이 있다, 내후년이 있다 이렇게 안도감이 생기니까 그 부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외우지 않았던 점. 자, 이게 공부가 이분이 하는 것도 그래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정말 외워야 한다. 무조건 일단 나는 기본서 너무 두꺼워서 초기에 몇 달 보고 그냥 자주 보기만 했는데 암기한 게 없대요. 유학집도 한 3번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던 게 외우지 않았던 것. 이해하면 내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착각했던 거였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외워질 줄 알았는데 따로 개념을 외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해가 되면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 과목이 있고 이해가 돼서 암기가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자주 보면서 암기를 하지 않으면 시험지 지문에서 O, X를 해야 되는데 온 것 같은데? 이거 두 번째도 O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면 X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하신 말이 글 쓰는 도중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몇 달만 합격했다. 짜증나네. 뭐 이렇게 써놨네. 그리고 나도 그런 걸 보면서 몇 달 바짝하면 합격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초반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좀 더 해야겠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초반부터 꾸준히 노력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게 합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부 방법을 빨리 찾기 바라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꼭 합격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공부하고 싶지 않다. 내년에는 꼭 합격해서 대학원도 복학할 것 같아. 더 바빠지겠지만 몇 달 뒤에 미래의 나 화이팅 하거라. 이번엔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름은 피아노인데요. 은장님 꼭 합격하시고요. 제가 지금 불합격 수기 보면서 느낀 거 있어요. 느낀 거. 저도 이제 합격 수기를 시험 공부할 때 좀 많이 봤죠.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 근데 불합격 수기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는 내가 그거를 똑같은 걸 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안 봤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불합격했던 원인이 뭐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듣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암기. 이제는 암기를 가야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새로운 거를 봐야겠다 하지 마시고 친구 만나지 마시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집중력 있게 하려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스터디 카페 같은 데 혼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혼자 공부하시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즐겁고 재밌어요. 저는 원고 작업할 때 그냥 스타벅스 가서 커피 딱 저 하나 시켜놓고 빵 하나 시켜놓은 다음에 작업 막 하다가 배고프면 커피 하나 또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다이어트도 됐고 작업하다 보니까 집중도 되고 왜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저 사람들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더 집중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도 좀 바꿔서 나가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불합격 수기 읽으면서 느꼈던 점 마무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요 올해 합격을 하셔서 합격 수기를 쓸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이 돼서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합격! 합격하고 뭐 해야 되지? 합격하고는 미스터 문제 가야죠. 실무 교육을 들어야 되니까 이건 따로 우리 찍자.